자, 내가 지금 갤러리를 열었잖아요. 열은 상태에서 엣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카톡을 꾹 눌려서 아래쪽에 갖다 넣습니다. 밑에다가 놓으면은 카톡도 보이고 갤러리도 보이고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요걸 또 밑에 요 라인에 요 부분을 내가 당겨 올려서 당겨 올려서 카톡을 내가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조절이 됩니다. 밑으로 당겨 내려서 갤러리를 많이 볼 수도 있고 당겨 올려서 카톡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엣지 패널에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뒤로 나갔어. 자, 홈 화면에서 먼저 내가 앱을 한 개 터치를 한다. 앱을 하나 터치를 하시고 내가 어떤 방을 하나 엽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다가 만약 이 사진을 내가 누구한테 지금 보내줘야 되겠다. 그럼 카톡을 열어야 되죠. 그럼 카톡을 열면은 카톡을 내가 앱을 당겨서 여기 갖다 놓고 열렸죠. 그럼 내가 이 사진을 꾹 눌려서 공유 우리 응용반에 이거는 공유가 붙여넣기. 이 사진은 바로 안 되겠네. 요렇게는 되겠네. 앨범 열어서 이렇게는 붙여넣기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저걸 위에 걸 보면서도 아래 거를 작동을 바로 할 수가 있다 하니까 이렇게 두 개 멀티로 보는 방법. 이렇게 하려면 엣지 패널이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엣지 패널이. 엣지 패널을 우리가 다 했죠. 예. 엣지 패널 했으니까 이렇게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엣지 패널이 안 되는데요. 엣지 패널이 안 된다고요? 네. 우리가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스마트폰의 설정은 어디에 있나요? 상면에서 긁어야 되죠? 네. 예, 위에서 긁어서 설정 눌러보세요.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설정 찾았었죠? 네. 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로 가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엣지 패널 나오죠? 예. 네, 엣지 패널 지금 불이 켜지가 있죠? 예. 예, 터치합니다. 엣지 패널 자체를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엣지 패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면 패널이라고 있죠? 예. 예, 패널을 터치하시면은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불이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져 있습니다. 안 켜지가 있어요? 예, 어플리케이션에 불이 켜지셔야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그게 보여주는데 어플리케이션도 보면은 어떤 앱이 지금 들어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도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앱을 지금 다 들어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뒤로 나가보세요. 완전히 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엣지 패널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어플리케이션에 불이 켜졌으면 홈 버튼 누르시고 이제 앱을 엣지 패널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오죠 이제 앱이. 나옵니까? 네. 예. 나온다. 켜야 돼. 해보이다가 자꾸 안 나온다 하지 말고. 방금 어플리케이션에 불을 켰으면 나옵니다. 예. 저렇게 당기면 나와요. 요게 내가 첫 번째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걸 또 당겨야 되죠. 예, 또 당기면은 우리가 엣지 패널 지금 또 잊어먹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당기시면은 엣지 패널에도 여러 개의 기능을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다. 캡처를 쓰시는 분, 나침판을 쓰시는 분, 뭐 저거 이런 것들 쓰시는 분, 그 다음에 캡처죠. 또 한 번 더 당기면은 이렇게 앱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심어 놓으시면은 본인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해는 선생님 제가 한번 해서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패널 터치하시라 했잖아요. 터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불이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불이 안 켜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시라고요. 이제 엣지를 당겨보세요. 나오잖아요. 엣지 패널 중에 보니까 예. 아예 분할이 되어 있는 것도 있네. 엣지 패널 자체에
예예. 그럴 때 예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바로 위로 예. 고기도 있고 제가 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엣지 패널에 당겨서 보는 방법이 분할을 할 때가 또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했는 거 도구 상자라는 게 있죠. 도구 상자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도구 상자 앱을 열어보실래요? 도구 상자 앱 열어보세요. 도구 상자 여러분, 도구 상자. 아니 여기서 말고 지금 앱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두 분은 고개만 숙이가 있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 도구 상자, 도구 상자. 그냥 우리가 앱에서 도구 상자를 열어보시라고요. 앱을 어떻게 찾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찾아서 앱을 내가 배운 거를 빨리 찾을 줄 아셔야지. 검색을 하시면 되잖아. 검색 모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어디 모아놓는다. 내가 절개 찾기를 안 하면 못 찾아요. 도구상자 찾았어요? 네. 도구상자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화면 분할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요렇게 요거 한번 터치해보세요. 화면 분할. 도구 상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예. 아이콘 타이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아이콘 두 개를 붙인 거를 내가 우리가 앱을 두 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주 쓰는 앱 있죠. 우리가 자주 만약에 카메라하고 갤러리를 내가 묶어 놓겠다. 그럼 여기다가 사진이라고 내가 제목 타이틀을 입력에다가 사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다가 앱을 터치하시고요. 내가 앱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건 나 갤러리 터치. 또 아래쪽에 집어넣을 앱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카메라. 이거 이게 한 번씩 잘못 터치되니까 빨리 나갑니다. 내가 메모로 전 메모 해볼게요. 메모. 자 1초 메모 넣고 아래쪽에는 잊지마 할 일 넣고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고 내가 아이콘 아래쪽에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있죠. 예, 요걸 누르게 되면은 추가 홈 화면에 추가입니다. 홈 화면에 추가. 그러면 홈 버튼을 눌러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메모라는 앱이 하나 별도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앱을 안 집어넣었잖아요, 쌤은. 자,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얘기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 요거 화면 분할 보이시죠? 예, 터치.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목을 내가 두 개 합친 거를 어떤 앱 이름을 줄 거냐. 내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하셨어요? 예. 그러면 메인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첫 번째 앱을 정하라는 거예요. 위에 올려놓을 앱. 이해하셨죠? 예. 그럼 터치해 가지고 터치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예. 그럼 여기다 나는 위에다가 잊지마 할 일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앱이 하나 쏙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래쪽에 터치해 가지고 나는 1초 메모 할 거야. 이렇게 앱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올려 보면은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누르시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홈 화면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죠. 그럼 추가. 그러면 홈 버튼 눌러 보면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어디 가가 있어요?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홈 화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내가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같이 보여준다는 거야. 메모, 저는 메모를 넣었잖아. 그러면 위에는 잊지만 할 일 메모를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에는 1초 메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앱을 동시에 두 개를 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있죠. 내가 자주 쓰는 거 동시에 두 개를 열어 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쓰시면 이것도 뭐 한 개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개도 쓰기도 불편한데 두 개가 필요하겠나라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이렇게 쓸 일도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아직 못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되신 분? 안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단계에서 안 됐을 때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 다시 합니다. 쌤, 자, 예, 자, 처음부터 새로 할게요. 도구 앱을 먼저 여시라고요. 열으세요. 그러면은 도구 앱 열면은 화면 분할 앱 보이시죠? 예, 터치. 그럼 뭐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타이틀 입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타이틀 입력을 하시라고요. 타이틀 입력하시라고. 타이틀 입력을 본인이 두 개 묶었을 때 쓰는 제목을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앱을 터치하라고 나오죠? 예, 첫 번째 앱을 터치해서 앱을 선택을 하시라고요. 첫 번째를 터치해서 앱을 선택하시라고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서버 어플리케이션 있죠? 또 터치하셔가지고 앱을 또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럼 살짝 올려보시라고. 올려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보이죠? 예, 요걸 누르게 되면은 앱이 생긴다. 한번 터치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홈하면 바로가기를 홈화면에 추가하면은 길게 누르거나 추가를 누르시라. 추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홈화면에 바로가기가 추가되었어요. 나오죠? 그럼 홈 버튼 눌러보세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홈 버튼 누르시라고 하잖아요. 홈 버튼. 홈 버튼이 어느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이 두 개가 보여야 되잖아. 아래 위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되는 거는 어떤 앱인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두 개씩 보이잖아요. 예. 글그램하고 갤러리요. 글그램 갤러리가 안 된다고요? 글그램하고 갤러리를 넣었는데 네. 글그램만 돼요. 제가 해볼게요. 네, 글그램만 되고. 자, 자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를 글그램 넣었다고요? 갤러리하고 글그램. 두 번째는 글그램. 글그램 갤러리 되는데요? 뭐가 안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사진에 글 쓰는 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사진 합성하는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요 사진에 글 쓰고 합성하는 거는 잘 하셔야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나중에 내가 책을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거 한 개는 확실히 선생님들이 요번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어떻게 보면 6개월을 하셨잖아요. 그럼 요거는 확실히 내가 알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셔야 진짜 다음에 심화 과정 가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글 쓰는 거를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오늘 다른 앱을 한 개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 요겁니다. 앱에
그래서 요거는 글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글도 추가하고 사진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개 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또 아시면은 아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에 글을 쓰고 또 그걸 다시 저장했다가 갤러리에서 또 사진을 또 추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를 이어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추가하고 글도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또 간단하게 쓰실 때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어는 한번 열기 한번 해볼까요? 다 됐으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텍스트 추가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오나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자, 요렇게 나오죠? 예, 요렇게 나옵니다. 이미지 요거는 아래쪽에 거는 열쇠가 자물쇠가 있죠. 요거는 유료예요, 유료. 유료고 이미지 소재 검색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미지예요. 우리 표현들이 다 틀리죠. 예, 어떤 데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더라. 미리 캔버스나 캔버는 가보면 요소라고 하고요. 다른 데는 어떤 데는 가보면 또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소재 검색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쭉 보시면은 만약 요런 게 내가 필요하다. 연필 글 쓰는 거 있죠. 저거 내가 터치해가지고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이미지들. 이쁜 거 많죠.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데. 예? 틀려. 이미지가. 해준다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만 수준 나오죠. 저도 그래 나오네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나오지. 나 이해는 거. 맞네. 수제가 틀리게 나오네요. 예, 터치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네요. 터치할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 쌤 품평만 나왔네요. 이거 터치할 때마다 틀리네. 위에다가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하면은 또 달라져요. 위에다가 이미지 소재 검색이라고 있죠. 상단에 또 어떤 키워드를 주면은 또 달라집니다. 여기다 우리 터치하고 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봄이라고 하면 봄 사진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봄 사진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결국 사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픽사베이에 있는 사진인지 언프레신가 거기에 있는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진에 글 쓰는 거는 다 어떤 앱이든 이렇게 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진을 하나 터치해 보세요. 사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내가 사진에 글을 쓰겠다. 나는 이 책에다가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도 내가 터치 한번 해보세요. 봄 이러니까 뭐가 뜨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나? 예. 그 봄. 돋보기.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터치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면 지금 사진을 터치하라고 했습니다. 예.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화살표 요걸 누르셔야 돼요.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죠? 네. 내가 이 사진을 쓰겠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안 되신 분. 오픈 스타이트 나오는데. 이런 거 광고예요, 광고. 전부 다 다른 거 나오는 건 다 광고예요, 광고. 닫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벌써 열기 하셨잖아. 닫기 하시라니까. 광고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들어가서 중간에 나오는 거는 다 광고예요, 광고. 이렇게 나옵니까? 예. 상단에 보시면은
텍스트 추가, 글 쓰는 거죠. 네. 이미지 추가, 사진 추가하는 거죠. 네. 여기 한계가 더 있습니다. 도형 추가. 예. 그래서 다른 앱은 뭐예요? 주로 보면 글 쓴다 그러면 글만 썼죠. 근데 여기는 사진도 추가하고 도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 앱도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죠.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다른 게 사진도 추가하고 도형도 추가한다. 자, 일단 텍스트 추가부터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텍스트 쓰세요 나오죠? 네. 예, 그럼 글을 하나 써봅니다. 글을 넣고는 OK 누르시면 글이 들어가요. 예. 들어갔죠? 예. 자, 우리가 글을 썼으면은 꼭 해야 될 게 항상 있죠. 글자 모양 바꾸고 크기 바꾸고 색상 바꾸고 아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메뉴가 없어. 그죠?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글자를 터치하니까 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문장 편집이잖아요. 내가 글자 내용을 내가 다시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문장 편집을 터치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입력창이 나오는 거죠. 예, 글자를 내가 고치겠다. 그 다음에 다시 터치하면은 글꼴 보이죠? 크기, 굵게, 글자 색, 요 5개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죠. 예. 그러면은 글꼴, 크기, 굵게, 글자 색 요 5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설명 안 해도 이거는 아시겠죠? 예. 뭐라고요? 글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꼴이 안 바뀐다고요? 자, 갤러리 터치 하셔가지고 사진 한 장 가져와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이까지는 이해가 하실 겁니다. 터치면서 아까 그 위에 조그마한 사진이 하나 덮었는데요. 예? 아, 터치하니까 사진 이렇게 와서 붙는다. 그렇죠. 네. 자, 사진을 글자를 쓰든 사진을 가져오면 항상 왼쪽 위에 붙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치하는 거는 땡기 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만약 이걸 여 위에 책에 내가 놓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사진도 오면 저 위에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땡겨서 갖다 놓는다. 내가 여기에 시를 쓴다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 복사한 거를 내가 글자 텍스트 추가해 가지고 여기다 복사한 걸 붙여넣으면 되죠. 예, 붙여넣고 글그램보다도 글자 집어넣는 거는 더 쉬워요. 이게 저렇게 시를 내가 복사했잖아요. 이거 딱 집어넣으면 바로 딱 들어가고 글자 크기도 되니까. 배치하는 거는 저 쌤들 몫이에요. 내가 디자인하는 거니까. 되죠? 그림 크기는 조절 안 됩니다. 크기 조절도 됩니다. 모서리를 가지고. 오케이. 예, 예. 아, 크기 있잖아요. 터치 하시면 크기. 예. 아니 안 됩니다. 터치 하시면 요걸 가지고. 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요겁니다. 터치해 보시면 크기라는 메뉴가 있죠. 모든 메뉴는 요 안에 다, 요 새카만 거 안에서 다. 옛날처럼 우리가 뭐 손가락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터치하면 저게 다 들었어요. 예. 크기도 보면 터치하셔가지고 이게 슬라이드 바가 있죠. 요거 갖고 내가 약간 고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가지고 하고요. 뭐 내가 요게 슬라이드 바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 하시고요. 예. 팀 이름이 사진을 내가 터치를 하면은
가져오는 사진을 터치해 볼까요? 사진을 터치하면은 또 사진에 해당하는 또 메뉴가 또 나와요. 네. 예. 사진은 특별한 거 없죠. 사진을 좀 더 밝게 할 거냐, 채도를 색깔을 좀 높일 거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배경을 변경한다는 건 자물쇠니까 이는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미지가 좋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이 또 많아요. 이런 데 갖다 쓰려면 리무브 한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능하면 내가 이렇게 사진을 넣으려면은 리무브 한 게 좋겠죠. 사진 합성할 때는 무조건 리무브 하신다고 봐셔야 돼요. 그래서 리무브는 제일 진짜 중요한 겁니다. 리무브. 오죽했으면 요즘 갤러리에서 리무브 하는 기능이 생겼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사진을 저걸 많이 하니까 합성을 많이 하니까 리무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사진을 가져오면 멋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반전은 있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요 투명이라는 거 있죠. 네. 내가 좀 사진을 연하게 표현을 하겠다. 투명도 있습니다. 투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게 방금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좀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가 그라데이션 하는 거 좀 연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있으면 그 기능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회전도 있고 전면, 후면, 복제, 삭제도 다 있는데 테두리를 연하게 하는 그라데이션 하는 거 그 기능만 없는데 그런 거는 유료로 들어가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후면이가 뭐예요? 예,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내가 겹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지금 저 도형 화면을 제가 설명할 건데 도형을 밑에 놓고 내 사진을 얹어겠다. 그러면 전면, 후면 순서 바꾸는 거야. 저 우리 미리 캠퍼스의 순서예요, 순서.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죠. 자르기에 보면은 원이라고 있어요. 자르기에 보면은 원이 있거든요. 그럼 원으로 잘라주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내가 꽃사진 같은 거 와가지고 여기 보면 원으로 하는 거. 요거는 괜찮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요것만 싹 자르겠다. 요렇게만 자르겠다 표현을 할 때 던지지 말고 그래갖고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도마도만 나는 나오게 하겠다. 아니 모서리를 항상 쓰시라고 쌤. 크기 조절은 무조건 모서리예요. 아무데나 당기는 게 아니라니까. 모서리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거는 크기가 밑으로 안 내려가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저는 잘라내기. 자, 이렇게 잘란 거를 저는 이렇게 갖다 놓겠다 하는 거예요. 크게 조정하는 거는 모서리 가지고 줄이고 하면 되죠. 됩니까? 자, 그 텍스트 넣는 거, 이미지 추가는 다 하셨죠? 예. 자, 이번에 도형 해볼게요. 세 번째 도형. 도형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도형에는 많지는 않아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직선. 네모여서도 약간 라운딩 된 거. 네모여서 테두리만 있는 거. 원에도 그냥 테두리만 있는 원입니다.
만약에 내 사진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뒤에 마거를 이게 뭐를 하나 집어넣겠다 하면 저는 동그라미 색깔 칠한 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넣고 크기 조절을 합니다. 크기가 여기 있네요. 원을 내가 크기를 하겠다 하면은 너비와 폭이 나와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길쭉하게 할 거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거냐거든요. 나는 높이를 키우겠다. 그러면 계란 모양으로 되죠. 그럼 요걸 내가 이렇게 올리겠다. 좀 더 크기를 넓이를 좀 더 키우겠다. 얼마든지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사진이 지금 가리잖아요. 요럴 때 전면 후면이 나오는 거예요. 전면 후면. 내가 현재 이거를 후면으로 해야 사진이 보이죠. 이걸 후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후면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전면과 후면을 쓰는 거야. 내가 어떤 복잡한 사진들에 내 사진을 갖다 놓으면 사진은 잘 안 보이죠. 지금은 흰색이니까 잘 보이지만은 지금 선생님들이 막 꽃 사진을 가져왔다, 어떤 풍경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진을 갖다 놓아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 뒤에다가 갖다 막을 하나 형성한다. 그런데 시커먼 거는 멋이 없잖아요. 이걸 내가 또 터치해서 가지고 색깔을 바꾸면 되죠. 색깔을 갖다가 내가 분홍빛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색상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색상 가지고 네? 뭘 가져오는 거예요? 아닌데. 아 체이던가? 첫 자식아 보면 네. 안 남아요? 그래갖고 색깔을 한번 터치하셔가지고 또 색상 색상이 없나? 색깔 저거 뭘로 했어요? 도형 아니었나? 도형 맞잖아. 사진이 지금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박스가 두 개가 요래. 이렇게 이렇게 좀 비껴 놓고 지금 요 사진을 약간 이 사진이 지금 크기가 요 위에가 있네. 이렇게 터치하셔야 이렇게 해야 색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래 놓고 내가 요거를 이렇게 박스가 똑같으니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색상 보면 터치가 잘 됐는데 안 됐는데 그 차이가 지금 이제 그럼 색상을 내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색상을 하려면 요걸 내가 좀 빗게 놓고 터치하세요. 이렇게 놓고 요걸 내가 색상 나타났어요. 네? 어느 거를 전면에 갖다 이걸 못 누르니까. 지금 후면에 갔잖아요. 아니 아니 분명히 그걸 다시 나타났어요. 전면으로 앞으로 당기면 터치하면 되죠. 아까 있네. 뭐여 나타났네 나는. 이거를 전면에 오겠다. 전면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면 후면이 한 방에 이렇게 탁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는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겹쳐졌을 때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겹쳐지는데 사진 크기랑 원의 크기가 같으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아무리 터치해도 자꾸 사진이 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사진을 약간 비껴놓고 원을 먼저 터치해가 색깔 바꾸고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크기 때문에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사진에 우리가 글그램 할 때 보면은 글을 쓰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죠. 글 뒤에 이렇게 막을 형성해 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 뭐 이런 막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테두리를 가져와서 이런 테두리를 나가 어떤 뭐 글자에다가 할 수도 있죠. 테두리의 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도 돼요. 뭐 본인이 표현하기는 뭐 여러 가지죠. 않지는 않지만은. 사진을 불러올 때 배경화면은 배경이 없는 게 좋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사진을 저렇게 내 프로필을 넣으려면은 배경 없는 걸 가져오는 게 좋은 거야. 아예 가져올 때 배경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합성할 때 항상 색깔이 왔었구나. 배경이 없는 걸 가져왔잖아요. 선생님처럼 꽃을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넣으려고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집에 가서 숙제가 있어. 내가 이미지 추가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 가져왔죠. 네. 자 이런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에 갖다 놓고 터치해 가지고 잘라내기. 아, 잘라내기. 잘라를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라낸다는 얘기는 여러 사이즈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원으로 하겠다. 원으로 하겠다. 그럼 원이 형성이 되죠. 네. 그러면 모서리에 지금 하얀색 4개가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일단 위치부터 내가 옮겨 놓고 어느 쪽을 내가 이렇게 원으로 하겠다. 그 다음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위치는 원을 내가 어디 움직이고 네. 모서리를 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원도 잘라낼 때 좀 저기 뭡니까? 폭이 있었으면 좋겠어. 계란형으로도 잘라내고 요렇게도 좀 타원 요렇게 할 수도 있으면 좋은데 딱 그냥 원만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아까 그거 선생님 그 계란형 뭐 이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대로. 지금 약간 아 잘라놓고 그렇죠. 요렇게 놓고 그렇게 딱딱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하면 되네. 예, 만지면 되지. 갸름하게 다. 자 요렇게 놓고 다시 크기 조절을 예. 예 맞아요. 그래 아까 되더라고. 안 되네. 한 가지밖에 없네요. 크기 조절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원만 커져. 예, 크기 조절을 하면은 폭과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도형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네. 이 도형에서는 크기 조절이 하게 되면 여기 돼 원이 돼. 뭔데 지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도형이잖아요. 도형은 된다고. 도형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란형으로 만들려면 도형으로 들어가서 만져야지 결국.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내 사진을 잘랐다는 거예요. 내 사진을 원으로 잘란 거를 도형으로 자르고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지금. 내 사진이 안 된다고요. 내 사진이 크기 조절 저 도형 이게 안 된다고. 여기까지 되면 진짜.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른 앱하고 또 틀려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글그램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글그램보다 이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 사진을 좀 복잡한데 글자가 안 보이면은 이렇게 전면. 뒤에 막을 하나 집어넣고 스크린을 하나 집어넣고 도형을 집어넣고요. 내 사진도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면은 도형도 집어넣고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도형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테두리를 넣어도 되고요. 이런 테두리를 내가 까만색으로 안 한다.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색깔도 보면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 글자 색도 있잖아요. 단색도 있지만 무슨 색이 있습니까 이게? 그라데이션 색을 또 제목 같은 거 쓰실 때는 제가 지금 아름다운 봄날을 그라데이션 쓴 겁니다. 그라데이션 쓰면은 그라데이션 색깔을 내가 세 개를 줘요. 그라데이션 파란색으로 시작해가 붉은색으로 시작해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네. 그라데이션 색깔이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라데이션에 요번에 시자 소리 아무도 안 하네. 빨간색 주고 쉬라고 쉬는 거 알고 딱 전화 오는. 먼저 예 잠깐 쉴게요. 이제 좀 신경 썼어. 예,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내가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진을 하려고 하면은 왼쪽에 줄 세 개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새로운 과제라고 나오죠. 예, 저걸 누르시면은 초기 화면으로 나와요. 여기에 아까 이미지를 로드하는 거 누르게 되면 내 갤러리가 나오고요. 이거는 누르면 내 갤러리가 나오는 거고, 아까 저게 이미지 소재 검색은 여기서 제공하는 사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진에 글 쓰는 거는 캘리랑도 그렇고, 글그램도 그렇고, 뭐 다른 앱도 보면 다 요거는 저 우리 글씨팡팡도 다 사진 제공하잖아요. 다 제공을 한다. 그 제공하는 그 글자가 여기 다 틀린다. 이미지 소재 검색은 요거고요. 그다음에 글그램은 보면은 아름다운 사진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캘리랑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상단에 줄 세 개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까 저기 저장했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픽처로 되어 있던가 저게? 예. 방금 우리가 그 앱으로 사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픽처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다른 거는 글그램 같으면 글그램 방이고 캘리랑 같으면 캘리랑인데,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라는 앱은 픽처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제가 하니까 얼마 전에 또 하니까 누가 저런 거 보고는 저또 도장하는 거 저것도 어떻게 합니까? 또 질문을 예, 또 도장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도장도 이렇게 하는 도장도 있고, 또 한자로 또 흘림체로 해서 쓰는 도장도 있고 있으니까. 자, 이미지에 텍스트 추가는 텍스트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GIF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사진을 추가할 때 GIF 사진도 추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안 해봤지만은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숙제 한번 해서 한번 올려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다음 하고 이제 오늘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요거는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요거는 계속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한 개 더 하고 끝낼게요. 한글로 픽사루프라고 한번 해보세요. 픽사루프. 한글로 픽사루프. 하면은 요런 앱이 나올 겁니다. 영어로 모션 립이거든요. 옛날에는 픽사루프였어요. 근데 픽사루프가 이렇게 모션 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픽사루프를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진을 동영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만약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내가 하늘 찍었다 하면 구름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고,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게 만드는 거고, 뭐 연기가 굴뚝에 연기가 있다, 폭포가 있다 그러면 폭포가 실제 흐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음 설치해 보세요. 픽사로. 이것도 설치가 약간 좀 까다롭거든요. 네, 열기 하면은 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열기 하면은
아래쪽에 점선이 4개 있다는 얘기는 설명서니까 그냥 쭉 왼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오죠? 예,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1개월에 얼마 이렇게 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프리미엄이니까 X 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면은 뒤로 가게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되셨네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요? 구름이 움직이고 있죠. 예, 왼쪽에 것도 한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진을 옮기면은 이어도 보면 뭐예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움직이고 바닷물이 좀 얼렁거리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작품,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죠.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들은? 허용은 뭐 당연히 하시고. 무지도 따지지도 마. 자, 갤러리 나오는 거를 갤러리로 말고 이거 왜 갤러리로 나오지? 제공하는 사진이 왜 없어? 이것도 또 바뀌었네. 잠깐만요. 자, 사진 터치하세요. 터치하셔야지. 픽사룹에서 터치하시라고. 아까 그 방금 앱을 여시가지고 사진 홈부터 눌러봐요. 이거 눌러봐요. 항상 요거를 하시면 나도 그새 요거를 또 줄 세게 갖고 다 제압비래. 너무 깔끔 뜨신다. 요 줄 세게 눌러서 찾아가자 그러니까 이거 벌써 다 제압고. 가르쳐준 거 이제 써먹어야지. 그 수업할 때는 이전에 걸 놔놔야지. 자, 빨리 사진 가져오세요. 이 사진이잖아요. 예, 사진. 자, 됐습니까? 네. 자, 됐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폭포 사진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동영상 찍은 것처럼 해볼 겁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뭘 들어가냐면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터치 해볼까요? 네. 자,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경로. 경로는 뭐냐 하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 구름이 진행하는 방향, 물이 흐르는 방향, 내가 어떻게 그 진행하고자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렇게 손가락으로 긋습니다. 화살표로 하거든요. 예, 화살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경로부터 먼저 해볼게요. 폭포는 어떻게 흘러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사진 이렇게 경로를 터치해가지고. 아, 그렇지. 경로를 터치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쭉 이렇게 꺼보여. 한번 꺼보세요. 선생님들도 경로를 먼저 터치하시고 화살표를 밑으로 쭉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저 왼쪽에서 보면은 폭포가 작은 폭포도 있죠. 네. 저 부분도 내가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폭포는 우리가 아래쪽에 흐르면 보통 어떻게 해요? 확 부딪히고 살짝 이렇게 되죠. 물이 살짝 위로 치게 올라가죠. 그러면 물의 진행 방향을 약간 낚시 바늘처럼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탁 튀어지는 모습. 그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실제 흐르는지를 우리가 뒤로 가기 취소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플레이 여기 보면 플레이 버튼 보이세요? 예, 요걸 가지고 물이 흐르는지 한번 해보세요. 흘러요? 지진이 났다.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산사태가 났습니다. 자, 그거는 놔두고요. 다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흐르는 방향은 아셨죠? 네. 자, 스톱을 하시고 여기 스톱 하시고요. 자, 내가 이제 물만 흘러라고 하니까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돌, 산, 다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앵카예요. 앵카는 뭐냐면은 니는 흐르지 말고 한마디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앵카. 못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합니다. 앵카를 누르고 이렇게 못을 움직이지 말아야 할 부분은 쭉 옆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 만약 저 위에 바위돌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 움직여야 될 부분을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면 할수록 진짜 동영상처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박아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취소하고 난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런데도 또 돌이 흐른다, 나무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또 스톱을 하시고 다시 또 앵카를 또 더 박아줍니다. 대충 박으면은 그만큼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부실공사가 따로 없습니다. 엄청 촘촘하게 박아야 돼. 자, 일단은 선생님들이 요거부터 좀 먼저 하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앵카 오른쪽에 보면은 속도라고 있죠. 속도. 앵카 우리 애니메이션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보면 속도 보이세요? 네, 속도 있습니다. 속도가 뭐냐면 물 떨어지는 속도거든. 지금은 속도 해보면은 제일 왼쪽에 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속도를 약간 먼저 속도부터 높여놔야 내가 실감이 난다고요. 예, 속도를 조금 높여놓을게요. 조금 높여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좀 더 실감이 나죠? 네. 예, 와, 멋지다. 멋지잖아요. 예, 그 속도를 먼저 높여. 우리가 사진에 글쓰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색깔부터 먼저 해서 내가 글자를 잘 보이게 하듯이 이것도 느낌을 주려 그러면은 내가 속도부터 좀 높여야 된다.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노트가 아는 사람은 없어. 이게 섬세하게 예. 잘 되네. 자, 또 속도 하셨고요. 자, 앵카, 경로 앵카 아셨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얼음이 뭐예요? 동결. 예. 동결이 뭐냐면 얼음이다. 예. 어제 1박 2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얼음 하는 거 애들 노래하는 거 있죠. 탁 터치하면 얼음 꼼짝 못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동결이 얼음입니다. 동결은 터치하시 가지고 나는 이 부분은 하나도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거야. 그죠? 이렇게. 니는 한 개도. 내가 앵카를 박으려니까 여러 수십 개를 박아야 되잖아요. 아예 이렇게 동결을 해버린다는 거야. 니는 움직이지 마. 이쪽은. 그죠? 예,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놓고 내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제 완전 실감 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물은 흐르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또 거기도 애니메이션으로 가가 경로를 줘야 되죠. 경로. 물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흐른다. 그럼 보세요. 여기도 흐르죠? 바로 흐르잖아요. 예. 바로. 근데 바위돌이 움직이죠?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앵카. 또 앵커를 박아야죠. 니도 앵커를 움직이지 마. 이거는 몇 번 내가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잘 되죠? 전혀 문제 없죠?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얼마든지 내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음악만 살짝 넣어보면 동영상 돼버리는 겁니까? 뒤로 나갔다 오면은 뭐 다 해제가 되고 없네요. 다시 뭐가 해야 없어? 되네. 뒤로 갔다 보면은 뒤로 나갔다 오니까. 플레이를 해보세요. 다
다 없어졌네. 아니 없어진 게 아니지. 나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제발 나가지 말아라고. 지금 쌤은 지금 없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나갔다 오니까 다 없어졌어. 다시. 처음 새로 해야지. 자 되셨어요?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만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거, 폭풍물이 내리고 그 내리는 방향 요것만 하는 거죠. 예. 요거 다 하셨으면은 다음에는 효과를 주는 효과. 요소를 주는 요소. 요소는 이게 대부분이 유료예요. 요소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 할 때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추가로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을 거야. 요거하고 요 스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새가 날라다 아마 이게 박치일 거예요. 박치인지 무슨 새인지 잘 작아가고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새 모양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큼직하게 키우면 돼요. 어디요? 이 손으로 이렇게 키우면 돼요. 예.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새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폭포 옆에 밭이 있잖아요. 크게 날아와서 저 멀리 작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다 추가로 더 넣겠다 하면은 요소를 들어요. 요소로 들어가세요. 크기 조절 손으로 하시면 돼요. 다 하셨어요? 네. 네. 원래 여기는 요소 하늘도 할 수가 있는데 하늘을 내가 지금 우리 여 지금 사진은 하늘이 약간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늘을 안 하늘도 터치해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푸른 하늘로 할 거냐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유료예요. 이건 좀 먹구름 있는 거고 요거는 요런 하늘이고 요는 먹구름 있는 건데 이건 좀 하늘을 하지 마세요. 예. 자 요소까지만 하세요. 요소까지만. 오브레이도 할 수가 있는데 오브레이는 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비 오는 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비 오는 거 해볼까요? 오브레이 해볼까요? 오브레이 보이세요? 네. 예, 오브레이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비 오는 날로 폭포에 박쥐가 날면서 비 오는 날 폭포를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멋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보내기 있죠? 네. 예, 내보내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내보내기 하면은 지금 GIF는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비디오죠? 네. 비디오를 해야 돼요. 근데 지속 시간이 몇 초로 돼가 있어요? 6초죠? 요걸 한 12초 정도로 해서 12초. 6초는 너무 짧잖아요, 동영상이. 그래서 12초로 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12초로만 고치시고 내보내기. 품질도 손대지 마시고요. 내보내기. 그러면 비디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초 동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있는 사진을 동영상 만드는 게 12초짜리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갤러리 가만 있겠죠? 갤러리 어디 가만 있나 하면은 영어로 픽사루프라는 방이 만들어집니다. 픽사루프라는 방이 만들어져요. 선생님들은 어떤 방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세요. 갤러리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방 이름이 픽사루프 맞죠?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로 픽사루프 하면 실제 앱 이름은 모션립인데 또 갤러리는 가보면 또 픽사루프로 나와요. 그게 저장 공간에 그 방 이름은 모션립으로 이 사람들이 안 고친 것 같아. 그러네요. 예. 이름은 타이틀을 고쳐놓고 저장 공간 쪽은 안 고친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만드는 거 우리 갤러리에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려볼까요? 방금 만드는 거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만한 데는 잘안 보이네. 자,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시면은요. 사진 찍어 보내면 되는데. 자, 우리 신수만 쌤 올리신 거. 자, 지금 신수만 쌤 지금 요가 지금 뭔가 좀 그렇다. 그래. 요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하겠다. 예, 좀 비싸요. 요 부분이 좀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걸렸어요. 예, 바위돌도 움직이고. 우리 힘이 좀 다해서 밀어내네. 물살이 너무 세는가 보다. 속도를 올려보니까 더 올 것 같아. 이수문 쌤가 볼까요? 그렇지. 여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이 문제죠. 예. 돌이 막 뭉개지네. 노리만 뭉개져요. 얘는 폭포가 속도가 조금 떨어지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더 앵카를 디테일하게 박아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 동결로 해보니까 물을 다 치려면 아니죠. 움직이면은 앵카가 모자라니까 동계를 씹고 안 움직인다는 게. 첫째 앵커를 하다가 예, 요거는 제일 상면에 보면은 그죠? 상면에 앵카를 좀 박아줘야 되겠죠. 예. 나머지는 잘 됐네요. 예. 포칼하고 그 사고는 안 없어지나 어느 거? 아, 예. 저는 내가 사진을 아까 네이버에서 캡처 뜨다 보니까 캡처가 딸려온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노? 파도 치는 것 같아. 그래. 예. 이걸 가지고 빈마스크 하면 작업이 훨씬 수월하겠네요. 뭐 작업을 별로 안 하도 되잖아요. 이거를 이거하고 키네마스하고는 또 좀 틀리지 않나? 얹어버리죠. 이거를 키네마스 그냥 쓰면 되죠. 어떤 효과를 키네마스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배경을 쭉쭉 넣을 경우에 예. 지금 저 자체를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작업을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사진 한 장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표현한다고. 동영상으로 하나 표현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키네마스에서 내가 별도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가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예. 이래 가지고 이걸 내가 키네마스 가져가면 되죠. 만약에 내가 가로 사진이다, 뭐 세로 사진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꾸미게 한 거는 다 키네마스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보면 아래쪽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좀 멋진 것들은 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표현을 좀 뭐 특히 요소 같은 거 뭐 여기에 앞에 나무를 하나 걸치게 한다, 뭐 앞에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한마디 더 넣으려면 다 이게 유료예요. 우리 신수만 선생님 하고 싶어도 비싸서 못 한다라고 하잖아. 얼마나 8만 원이면 29만 원 주면 비겠었다. 근데 이거만 해도 돼. 이것만 이 정도만 하셔도요. 우리 아마추어 선생님들이 좀 지금 원래는 이 앱이 예전에는 그 저 뭡니까 사진을 우리가 다른 앱처럼 사진 제공을 많이 했어요. 구름 있는 사진, 폭포 뭐 어떤 사진을 움직이는 사진들을 제공을 많이 해줬는데 요번에 보니까 앱 들어가니까 그 제공하는 사진이 싹 없어져 버렸네요. 예. 유료로 많이 하면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수업하려 그러면은 폭포 사진을 미리 많이 좀 다운을 좀 받아와야 되겠네요. 팔에서 폭포가 찍어야지. 파레스 맞아요. 파레스 폭포 찍든가. 제가 예전에는 여기에 픽사룹에 이런 사진들도 해봤어요. 이런 것도 걸그램 한 거잖아요. 예. 지금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했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일산지거든요. 하늘 좀 움직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윈드 스핑 하는 거잖아요. 또 파도 치는 거. 요거는 진짜 찍은 누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강원도 여기가 평창 가면 뭐 유명한 이끼 계곡이 있다더라고요. 그럼 이끼 계곡 찍은 거를 이렇게 사람이 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이게 사진이잖아요. 김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이 커피 붓는 것도 원래는 멈춰지가 있는 거잖아요. 커피가 하고 이것도 뽀글뽀글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동영상 아닙니다. 이거 다 사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구름이 가는 걸로. 요것도 뭐 여기에도 요 어디나 어디 누가 등산 갔다 온 사진인데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동영상 찍은 것처럼 느끼시죠? 멋지네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바다에 이거 불은 등대에 불 난 거예요 지금. 파도 치는데 지금 등대에 불 난 거. 이거 불이 아까 제가 말하는 요소에 가면 불이 있어요 여기. 아까 뭔가 박쥐 옆에 아마 불이 있을 거예요. 그 불 집어넣은 거예요. 왜? 누가 보면 주전이나 전개하는 사람 욕하겠다. 나보고 이렇게 폭포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동영상처럼도 우리가 뭐 어디 외국에 가서 이렇게 폭포를 멋지게 찍어 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요게 픽사루.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죠. 요즘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검색해 보셨나요? 한번 도전해봐. 아, 이거는 남대문 그리죠. 근데 그림을 쫙 그리네. 예. 여기도 픽사룹에도 저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 우리 지금 새로운 작품 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보면 뭡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잖아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미지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예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먹는 60대 중년 부부를 그리세요.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그림을 지가 그려준다니까요. 사진을 이미지를 제공을 한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겠죠.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글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챗 GPT는 뭐예요? 글로 하면 글로 지금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사진을 주겠다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앱이 내가 뭐 대충 이런 모양으로 뭐가 필요한데라고 하면 내가 스케치를 하면은 그렇게 생긴 이미지를 다 제공을 해버려요. 그럼 그 이미지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지금 진짜 방금 신수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AI가 갈지